어제는 종일 AI 거품론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는 듯 했는데요.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재반등하고 오늘 코스피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 거품론이 이제 팔란티어 공매도설, 버리가 엔비디아랑 팔란티어 공매도했다 그러는 얘기 때문에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어저께 마이크론이 실적을 잘 발표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업들이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AI 인프라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빅테크 관련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수옥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AI 버블. 어제 조정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어제 조정의 성격부터 좀 규정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죠. 그래서 주식이 계속 오르면 앞으로 계속 오를까라는 걱정과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같이 수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법한 조정이었다라기보다는 이런 욕구들은 항상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좀 좋은 핑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가의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CEO의 어떤 시장의 과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팔란티어 주가 반응, 여기에 마이클 버리의 풋포지션 공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조금 우려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게 핑계거리 삼아서 뭔가 주가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색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조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지수가 한 5%에서 10% 정도 주가의 하락이 나올 때 조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모두 고점 대비 한 1.4%, 1.9% 정도 지금 주가의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조금 더 시장의 향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 빠질 때도 보면 급락해서 한 3, 4%까지 빠졌는데 종가 때 보면은 많이 안 빠져 있는 상태로 계속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2% 정도밖에 고점 대비 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10%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왠지 10%가 빠지면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개별 종목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만약에 10% 빠지면 우리나라는 더 빠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를 잘 보이는 반면에 메타랑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나 기타 이제 브로드컴이 다 약간 양극화되면서 뭔가 시장이 바뀌는 것 같다.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버는 데는 그래도 좀 계속 손을 대주지만 못 벌 것 같아. 그리고 얘 계속 채권 발행하면서 이상한 것 같아. 그럼 갑자기 막 너무 많이 파는 거죠. 급락을 해버리더라고요. 빅테크도.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방금 이제 그 부채를 관련해서 또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일단은 제일 원칙은 여전히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다 아니면 혹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은 실제로 미국 시장의 그 실적 추정치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 시즌도 지난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돌아보면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의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5년 평균 한 77% 정도 되고요. 이번 실적 분기도 지난 2분기 실적 분기도 역대급으로 좋은 실적 시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은 더 좋아서 이런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시장이다라는 점을 깔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이 차별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부채 관련한 얘기를 또 돌이켜 놓고 보면 부채 관련한 지표가 좋은 기업들, 양호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약간 좀 뭐랄까 숫자가 안 좋은 기업들이 좀 부진한 그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숫자들 체크해가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다른 출연자분들도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은 지금은 투자가 집행이 돼야 되는 시기인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구글도 지금 자체 인프라 투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버블을 지금 저희가 좋은 버블, 나쁜 버블이라고 만약에 구분을 한다고 치면 그럼 저희는 지금 좋은 버블의 상황에 있는 걸까요? 좋은 버블이라고도 아직도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의 의견은 뭐랄까 버블도 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버블이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부채 에비타 비율 이런 것들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숫자들을 체크를 해보면요. 최근 이제 12개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 이제 한 배 미만입니다. 거의 0.1, 0.2 이래요. 그리고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그게 순연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그동안 했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실제로 막대하게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고, 이게 최근에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워낙에 또 커지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채 등으로 이제 부채를 조달하기 시작을 했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얘네들이 안 내서 빚을 내면서까지도 이 투자를 하는 요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에 대해서 또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ROE가 상승하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ROIC가 부채 비용보다 큰 구간에서는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ROE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면 더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 빅테크들의 그 평균적인 그 ROIC 숫자가 전부 다 15%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용은 대부분 5% 미만이에요. 그만큼 지금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부채를 통해서 투자하지 않았고 이제부터 부채를 조달하고 있고 이 부채를 통한 조달이 지금 효율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국면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투자에 대해서 뭔가 부적절하고 과도하고 이게 버블이다라고 우려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이 ROIC가 더 좋기 때문에 주가의 더 상방, ROE를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도 채권 발행이 너무 잘 됐더라고요. 막 3배씩 사겠다는 사람은 막 넘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국채가 문제되는 상황인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데랑 차별화되는 점이 TPU 말고 또 어떤 점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도 알파벳을 5월부터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AI 풀스택 기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체 AI 칩도 개발을 이미 사실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 AI 데이터 센터에 기반한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성능, 그 AI LLM 모델인 제미나이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B2C로 확산할 수 있는 그 강한 풀이 안드로이드나 이런 이제 구글 그 기존의 고객들을 기반으로 하고는 강력한 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에이전틱 AI라든가 뭐 피지컬 AI로 나아갔을 때 B2C로 저희가 AI의 확산을 기대를 하는 게 뭐 내년이나 후년의 그림인데, 그런 경로에서 그 알파벳은 거의 독자적으로 모든 스택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보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쌌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알파벳의 차별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온 그런 아마존이랑 안트로픽이랑 에트로픽이랑 둘이 이제 소송이 붙었잖아요. 네네. 그 소송 건에 대한 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하시는 게 있을지. 그거는 제가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체크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그 내용들은 보면 이제 결국에는 누가 이제 데이터의 주권을 갖고 이런 그죠. 부분이냐, 예, 데이터 주권 문제죠. 그게 이제 결국엔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여부도 향후에 이제 B2C로 AI 산업의 확산을 기대를 할 때 중요한 투자의 판단 잣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구글, 뭐 아마존, 그다음에 뭐 애플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애플도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충성 고객 풀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있으니까. 다만 이제 애플을 다른 기업 대비해서 이미 뭐 주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보다 애플이 주가가 못 가는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애플을 기술 기업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디자인 기업으로 평가하는 시각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체 AI를 아직도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렇다면 다른 이미 앞서 있는 AI, LLM이라든가 AI 뭐 소프트웨어들을 빠르게 자기들의 디바이스나 고객풀에 접목을 시켜서 뭔가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뭔가 좀 가시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얘기도 좀 해볼까요? 팔란티어로 인한 이 충격이 사실 어제 증시의 급락을 만들었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팔란티어는 사실 실적도 잘 나왔었고 향후에 대한 전망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제시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간과된 건 아니었을까요? 팔란티어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의 생각은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뭐 여러 가지 잣대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밸류에이션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가를 판단할 때 기준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그 실적을 가지고 실적이 개선이 돼서 밸류에이션이 개선이 되는 일반적인 성장주들의 패턴을 상상하기에는 아직은 좀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계속 이제 시장의 눈높이를 넘는 성장성이 계속 지속되느냐 여부가 주가의 우상향 추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실적은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실적도 이제 그 룰 오브 40라는 숫자가 있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평가를 할 때 매출 성장률이랑 마진율의 합을 이제 그 스코어링을 해서 요게 이제 성장성과 그런 이제 어떤 건전성까지도 같이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잣대 중에 하나로 보는데 그 숫자가 지난 분기에 94였어요. 근데 이번 분기에 114가 나옵니다. 이게 다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뭐 40에서 50, 좀 높으면 70까지도 나오는데 그냥 아예 다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된 팔란티어의 어떤 성장성과 독점력이 지금의 어떤 기존의 잣대에서 주가가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저도 전반적으로 되게 강력하게 봤고요. 그래서 실적은 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 반응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도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한 7% 정도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계속 경신 랠리에 있어서 추세 관점에서는 엊그제 주가 반응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팔란티어랑 비교되는 게 원래 테슬라였잖아요. 테슬라도 옛날에 이렇게 비쌌었는데 다 캐치업해서 왔다. 맞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머스크 1조 달러 보상안 여기서 26% 주주가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가 얼마인지 다시 1등으로 등극할 것 같은 저게 통과되면 할 것 같은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뭐랄까 주가가 올라왔던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요. 2020년, 뭐 21년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이제 그렸고요. 그 꿈과 희망을 밸류에이션을 먼저 반영해 가면서 주가가 오르다가 더 이상 새로운 꿈과 희망을 그려주지 못하고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한다, 로보택시 한다, 이제 옵티머스 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약간 새로운 그다음 스토리가 그전 실적 시즌까지는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실적 발표 때는 이제 AI 그 로보택시들을 이제 상용화를 시켜놓으면 거기도 이제 AI 칩들이 다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놀 때 이거를 이제 뭐 하나에 연결해서 데이터 센터처럼 활용해서 AI 연산 그 도구로 데이터 센터처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또 그런 좀 새로운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게 그 다음 갈 수 있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숫자로 증명해 주는 과정이 이제부터는 수반이 돼야 되는데 로보택시의 숫자가 아직은 미미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징후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이 좀 더 커지고 이번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전에 없었던 좀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언급을 해주면서 그 약간의 뭐랄까 모호했던 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일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숫자들이 커지는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그 테슬라의 그 다음 주가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증시 빅테크들 함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